거기 후련했냐? 충남 공주시 백제의 임금이었던 무령왕의 능과 공산성이 있는 곳으로 백제국 당시 웅진성으로 불린 곳입니다. 본래 한성을 수도로 삼고 있었으나 고구려의 백제 원정으로 인해 한성이 점령 및 함락당하며 수도가 웅진성으로 천도되기도 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서울과 공주는 고속버스 노선 기준으로 125.9km 정도 거리로 서울 경부 청주 고속 노선 123km보다 2.9km 정도 더 길지만 그래도 시외로 나가는 대중교통편으로 치면 반거리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서울과 공주를 이어주는 대중교통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해 6월에 공개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제작을 해서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서울에서 공주 간을 이어주는 대중교통 2023년 리뉴얼 버전입니다. 10시 30분에 서울 경부에서 출발하는 일반 고속입니다. 16번홈은 아산 방향 버스와 같이 쓰는 플랫폼입니다. 출발 시간과 버스 행선지를 잘 확인해주세요. 이번에도 일반 고속인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서울에서 동대구 갈 때도 목포 갈 때도 그렇고 또 지난 4월에 서울에서 광주로 한번 갈 일이 있기도 했는데 다 일반 고속이었거든요. 예전이었다면 일반 고속 탈 일 거의 없었는데 생각해보면 유튜브 관련으로 취재하면서 제가 일반 고속 이용하는 빈도가 조금이라도 더 늘어난 것도 같아요. 10시 30분이 되었는데도 출발하지 않고 있는데 검표 과정에서 실제 탑승객 수랑 승차권 태그 수랑 뭔가 안 맞는 게 있었는가 봐요. 뭐 어떤 자리에 승차권 태그는 이루어졌는데 정작 그 자리에 뭐 승객이 없었다던가 말이죠. 다행히 확인은 금방 됐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이 승차권 태그를 안 해서 승차권 확인 다시 한번 해주고 검표 완료 후에 최종적으로 26명을 태우고 공주로 향하게 됩니다. 고속버스를 탑승하실 때 승무사원석 바로 옆에 있는 승차권 태그기에다가 승차권에 QR코드를 갖다 대셔서 검표 완료한 후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탑승 일시와 방향이 모두 해당 버스와 맞는 승차권인지 확인까지도 다 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그것 자체가 검표 작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경부선 터미널을 출발한 버스는 먼저 경부고속도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반포 IC로 들어가야 합니다. 3호 가든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면 9호선 사평역 앞을 지나서 반포 IC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번은 사거리에서부터 지나가기가 영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다 반포 IC로 들어가는 차량들과 엮이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데 이 문제의 원흉은 바로 반포 IC의 경부고속도로 본선상에서 벌어지는 정체입니다. 거기 정체가 뭐 말끔하게 해결되지도 않으니까 그 정체의 영향이 3호 가든 사거리 쪽에도 가고 그렇거든요. 이거 보세요! 두 줄 정체예요. 저야 뭐 자주 지나가는 입장은 아니라 하지만서도 여기 자주 지나가야 하는 분이라면 매일 이런 구역과 직접적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떡해요. 여기 있는 차량들 경부고속도로로 들어가야 한다는데. 출발 시간으로부터 15분이 지나서야 겨우 경부고속도로의 버스 차로에 들어갔습니다. 15분이면 벌써 달래내국에 들어갔을 시간이었을 텐데 이제 반포 IC를 벗어나려고 하네요. 다른 차로는 서초 IC를 지나서야 정체가 풀립니다. 그 와중에 반대편의 모습을 보면 정체네요. 저 정체가 양재 IC쯤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역시 승용차나 화물차들이 지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서초 IC에서 나가는 시외버스들도 있는데 그 정체를 뚫고 가려면 그건 역시 정신없죠. 방금 전까지는 서울시 관할 구간이었다. 이젠 한국도로공사 구간입니다. 양재 IC에서 관할구역이 바뀌고요. 앞으로 신갈분기점까지 21km 남아있는데 그 전에 금토분기점, 대왕판교 IC, 판교분기점과 판교 IC, 서울요금소를 거치게 됩니다. 금토분기점으로 향하는 중에는 달래내고개를 거치게 됩니다. 이곳을 경계로 서울과 경기도 성남시간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을 다 지나가면 판교 쪽에 들어서 있는 건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서울요금소로 들어서는데 오산까지 정체다. 뭐 버스는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면 되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꽤 괴롭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회도로라도 있으면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딱히 별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제 곧 신갈분기점입니다. 다른 차로는 지금부터 통행속도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버스 차로 흐름에 비해서 좀 느린 편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정체는 수원 신갈 IC 부근까지 정체라고 하는데 이게 평소에도 병목 현상이 좀 있는 건가요? 이번에는 기흥 IC와 기흥 동탄 IC를 지나갑니다. SRT 동탄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나오는 IC에서 나가면 되는데 동탄역이 기흥 동탄 IC와 동탄 분기점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후로 동탄 분기점, 오산 IC, 남사 진위 IC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안성 부근까지 청소 작업도 예정돼 있네요. 동탄 분기점에 닿기 2km 전에 지나는 구간입니다. 터널 구조물 자체는 완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행 방향 연결 도로가 계속 공사 중이어서 당분간은 지금 지나고 있는 도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상행 방향은 현재 경부 동탄 터널을 이용 중이고 예전에 썼던 도로는 하행 방향에서 보는 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또 다른 차로에 정체 한뭉탱이가 보입니다. 이제 여기가 동탄 분기점인데 확실히 여기서부터는 손을 쓸 수가 없네요. 가변 차로까지 열어둔 상태였는데 이렇게 정체 한뭉탱이면 참 한숨이 나올 것도 같아요. 차로수를 하나 더 늘렸는데도 이게 오산까지 이렇게 정체라고 하니까. 이제 오산 아이스죠. 오산에서 평일 버스 전용 차로 구간이 종료되어서 제일 안쪽 차로는 추월 차로로 바뀌게 됩니다. IC가 나오자마자 바로 시행 종료 지점이 되는 건 아니고 따로 종료 지점 간판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저 앞에 다리가 하나 보이죠? 고속도로로 들어오는 램프입니다. 남사 진위 IC예요. 이 이후로 안성 분기점, 안성 휴게소, 안성 IC, 북천안 IC, 망향 휴게소, 천안 IC, 천안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속도가 느려지고 있죠? 그래, 참 그렇지. 안성까지 그 청소 작업이랬지. 그래서 안성 분기점쯤까지 소통 상황 안 좋다고 표시를 해주고 있었네요. 여러분,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이 이럴 때 유용한 것 같아요. 정체나 서행이 어느 구간까지 이어지는지 전광판 없는 구간에서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차 막힘도 풀렸고 이제 속도가 다시 올라가는데 반대편은 상황이 정반대네요. 이 차량들 사이에 엠버스 신차 탁송도 하고 있었네요. 과연 어디에 들어갈지 내심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시간대만 다를 뿐이지 저도 서울 방향 올라가면서 정체 겪어가며 이동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 차량들 뭉탱이 좀 보세요. 기겁할 만도 합니다. 안성을 지나는 중인데요. 이번에 이 차량이 언제 도착할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12시 반이군요. 1시간대가 아니라 출발 시간으로부터 정확히 2시가 떨어지겠네요. 이제 서서히 경기도 안성시에서 벗어나서 충남 천안시로 들어섭니다. 이때가 출발 시간으로부터 딱 1시간 지난 시점이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서울에서 천안까지 좀 가깝다는 느낌도 들지 않은가요? 1시간이면 바로 천안 땅 밟을 수 있는데요. 앞에 가는 버스가 부여로 가는 버스인데 부여로 가는 버스가 중간에 논산 천안 고속도로를 이용할 겁니다. 12월에 순천 가는 버스 타고 가다가 부여행을 본 적도 있고 해서 기억이 좀 나네요. 천안 IC에 도달하기 전입니다. 이날 또 다른 구간에 정체가 있었나 본데 이번에는 12km 정체였습니다. 아까 남사 진위 IC에서 안성 분기점쯤까지의 그 차 막힌 구간보다 더 긴 것 같은데 이날 청주까지 가는 차량들 몇 번이고 정체와 마주했을 거지 생각하면 여기는 천안 분기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노면상의 분홍띠 따라서 논산 천안 고속도로로 들어갑니다. 경부선 터미널에서 출발한 버스이지만 다른 버스 노선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이 논산 천안 고속도로 이용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세종시행이나 조치원행도 이 도로로 빠지긴 합니다만 아무튼 논산 천안 고속도로는 호남선 노선이 주로 이용하는 걸로 제 뇌리에 좀 박혀있다 보니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광주 갈 때 당장 이 논산 천안 고속도로 타지 않습니까? 논산 천안 고속도로로 들어가면 바로 남천안 IC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이후로 남풍새 IC, 정안 IC, 정안 알밤 휴게소가 이어지는데요. 자, 그런데 역시 그 구간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6km 정체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공주 가는 과정이 여러모로 쉽지 않네요. 그 구간이 찾아왔습니다. 남풍새 IC예요. 뭐 느긋하게 가는 잠깐, 여기서 국도로 간다고요? 여기서 국도로 나가는 노선이 성형부 조치원이라고 있는데 그런데 이 버스는 조치원행이 아니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공주를 간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그대로 정체 중이던 차량 터널 지나갔단 말이죠?
와, 이게 이렇게 빠질 줄은 제가 예상을 못했는데, 제가 그래서 남풍새 ICU로 어떻게 이동할 수 있을지 네이버 지도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렇게 안내하더라고요. 23번 국도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소통 원활 초록색 표시를 해두고 있으니까 고속도로로 가는 것보다 더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요금소를 통과해서 조치원 방향 43번 국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치원 갈 때 43번과 1번 국도 조합으로 갈 수 있는데 진짜로 조치원의 버스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홍익대나 고려대 캠퍼스가 그 1번 국도 주변에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남풍새 IC에서 내려오고 나면 바로 세종시 소정면으로 연결됩니다. 앞에 동부도색하고 있는 버스 한 대가 보이는데 회사명이 안 보여서 그렇지만 뭔가 속리산 고속 같아 보이죠? 동부고속에도 동일차종이 있긴 하는데 스포일러는 그래도 달아놨으니까요.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유천교차로에서 공주 정안 IC 방향으로 빠집니다. 이제부터가 23번 국도입니다. 23번 국도로 가다 보면 공주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천교차로에서 23번 국도로 들어오고 나서 표지판이 하나 있는데 공주까지 거리가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네요. 그래도 세종시 전이면 인근을 지나가고 있는 거니까 뭐 얼마 안 있으면 공주에 닿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버스가 그 속리산 고속이 맞았네요. 회사명이 안 보입니다만 속리산 고속은 충북 번호판을 쓰고 있거든요. 동부고속은 경기도나 강원도 번호판 쓰고 있습니다. 뒷모습은 번호판으로나마 구분 가능하죠. 이번에 나오는 게 차량 터널이군요. 논산 천안고속도로에 차량 터널이 있는데 23번 국도에도 차량 터널이 있었습니다. 여기 차량 터널은 상습 정체에 시달리고 있는 그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일단 지나다니는 차가 거기보다는 적어요. 그리고 터널 길이도 거기보다 짧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3번 국도 차량 터널이었습니다. 정안 IC 교차로인데요. 바로 고속도로 정안 IC와 연결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속도로를 굳이 다시 이용할 필요가 없죠. 사실 지금 여기가 공주시이긴 합니다만 아직 공주 시내까지 거리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교차로인데 직진하면 공주 시내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계속 외곽을 통해 이동해서 논산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측으로 빠져야 공주 시내 방향이고 공주 IC도 같은 방향입니다. 아마 정체만 아니었으면 고속도로 이용을 공주 IC까지 했을 텐데 이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정체 피한다면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공주 IC 교차로에 지하차도로 들어갑니다. 고속도로 이용 후 공주 IC로 나오면 공주 IC 교차로로 나오게 되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터미널까지 시내도로를 통해서 끝까지 한번 이동을 해야겠죠? 백제 큰다리 바로 앞에 생명과학고 교차로에서 좌회전 한번 해야 합니다. 여기에 공주역 방향 이정표도 보이고 있습니다. 시내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공주역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현실을 그러지 못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철도교통보다는 도로교통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죠. 그 다음에 전막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요. 회전교차로가 나오면 3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여기가 신관동 일대이죠. 목적지 공주종합버스터미널이 신관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 경부 10시 반 출발 일반 고속은 이날에 12시 23분이 되어서 공주종합버스터미널 하차홈에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뭐 1시간대 운행은 가능했던 것이죠. 자, 서울 경부 10시 반 출발 일반 고속이 남풍새 IC에서 공주 간 국도로 운행했는데 제가 원래 경로가 어떤지에 대해서 반대로 공주에서 서울 경부로 올라갈 때 모습을 좀 담았습니다. 일단 터미널에서부터 공주 IC 교차로까지 이동하는 건 아까 탔던 일반 고속과 공통입니다. 하지만 지하차도로 들어가지 않고 교차로에서 좌회전해서 공주 IC로 들어갑니다. 공주 IC 자체는 당진 예전 고속도로 상에 있는 것이지만 논산 천안 고속도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결로를 다 이용하고 나면 자동으로 북공주 분기점을 통해서 논산 천안 고속도로로 합류하게 되고요. 이 상태로 천안 분기점 방향 운행입니다. 정안 알밤 휴게소, 정안 IC 등을 거쳐가게 됩니다. 경로 중간에 정안 알밤 휴게소가 나오긴 하지만 이 노선은 단거리잖아요. 단거리는 보통 휴게소 휴식을 안 하고 있어서 그냥 갑니다. 여기가 정안 IC죠. 정안 IC 이후에 차량 터널이 있습니다. 아까 봤던 국도 차량 터널과는 전혀 다른 터널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차량 터널을 이렇게 정치 없이 말끔하게 지나가면 모를까, 상습 정체 구간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만으로도 뭔가 감지덕지한 그런 기분이 든달까요? 뭐 아니면 야 아무리 그래도 터널의 정체가 뭔지 난 하나도 모르겠어! 라고 반응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네, 아무튼 차량 터널을 다 지나고 나면 천안시로 들어가게 되고요. 천안시로 들어선 이후로 남풍새 IC를 만납니다. 원래라면 이 경로가 맞긴 했습니다만 일반 고속이 남풍새 IC에서 우회를 해서요, 제가 여기서 원래 경로가 어떤지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 이용했던 서울 경부 공주 노선은 서울 경부에서 6시 45분에서 23시 35분까지, 공주에서 6시에서 20시 30분까지 운행합니다. 평상시 배차 간격 최소 25분, 최대 1시간으로 일반 고속 5회, 우등 고속과 프리미엄 각각 9회로 총합 23회입니다. 일반 고속 8,900원, 우등 고속 13,000원, 프리미엄 15,800원, 심야 우등 14,300원이며 요금 만원 아래로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이 바로 일반 고속입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심야차가 2개가 편성되어 있지만 공주에서는 심야차가 전혀 없는 차이가 있고 막차 시간 차이도 좀 큽니다. 공주에서 20시 30분 막차를 놓쳤다면 산성동에 있는 시내버스 터미널 기준으로 21시나 22시에 출발하는 조치원역행 세종시내버스 550번을 이용해 정부 세종청사 남층이나 북측 정류소까지 이동한 후 정부 세종청사 정류장에서 서울 경부 세종청사 세종시 노선의 심야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50번이 산성동을 출발하고 나서 약 10분 후에 공주종합버스 터미널에 정차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공주 시내버스 500번도 있지만 시간표상에서 공주 산성동 출발 막차가 20시 반입니다. 공주 500번이나 세종 550번, 공주 산성동에서 조치원역 전 구간 기준으로 1시간 1,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세종청사에서 서울경부행 고속버스 막차가 23시 39분이거든요. 그 정도면 세종청사에서 서울경부행 심야차 탑승은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공주역에서 21시 56분이나 22시 50분에 출발하는 수서의 SRT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조금 뒤에 알아보는 공주역의 위치 문제와 연계 대중교통편까지 생각하면 바로 대체 방법으로 떠올리기엔 꽤나 좋지 않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 경부 공주 고속버스 노선 말고도 서울 남부 동서울에서도 공주로 가는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서울 남부 공주 노선은 시외 우등만 운행해 서울 경부발 우등 고속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13,000원에 이용할 수 있으나 현재 운행 횟수는 단 3회밖에 없습니다. 이 노선 원래 산성정류소에서 이용 가능한 노선이었는데 지난해 9월 1일에 산성정류소가 폐쇄 수순을 밟게 되면서 산성정류소에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서울에서 출발하는 공주 방향 노선은 세종청사와 세종터미널을 경유하는 차량편 위주로 운행 중으로 전구간 이동에 2시간 이상이며 시외 우등 14,000원입니다. 이 노선 또한 서울 경부 공주 노선보다 운행 빈도가 적어 현재 7번밖에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주 시종착도 있지만 논산이나 부여에서 시종착하는 버스로도 나누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두 노선 중 하나가 타이밍에 맞아서 이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타이밍에 맞지 않다면 서울 경부 공주 노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공주까지는 KTX나 SRT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KTX는 용산역에서 6시 28분에서 21시 18분까지, 공주역에서 7시 4분에서 21시 46분까지 호남선 상하행 총 9회, 전라선 상하행 총 9회 있지만 복합열차를 1회로 취급한다면 하행 총 15회, 상행 총 13회이고 SRT는 수서역에서 5시 39분에서 21시 8분까지, 공주역에서 7시 13분에서 22시 50분까지, 광주 송정 방향 9회, 수서 방향 10회입니다. 용산역에서 공주역 간 KTX 소요시간 58분에서 1시간 14분에 일반실 25,100원, 특실 35,100원, 수서역에서 공주역 간 SRT 소요시간 49분에서 1시간 14분에 일반실 21,200원에서 21,400원, 특실 39,000원에서 31,100원입니다. KTX와 SRT 총합 운행 횟수는 서울 경부 공주 고속버스 노선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편이지만 1시간 30여 분 소요되는 고속버스보다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정체역 수가 적은 일명 속달형일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충남공주시까지 1시간도 안 되어서 이동할 수도 있다는 점. 와, 1시간도 안 되어서 이동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거죠? 고속버스 노선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점을 가지고는 있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말이죠.
여기 종합버스 터미널 앞입니다. 20분이 있다가인가요? 공주역 가는 시내버스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이따가 그 시내버스를 타고 공주역으로 이동을 할 건데, 과연 시내버스가 얼마나 이동을 하는지, 그리고 소요시간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시내버스 승강장인데, 확실히 이 공주역 승강장이라고 합니다. 공주역 방향 승강장. 그리고 아까 말했었던 것이 이제 1시 반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때가 아까 촬영을 했었던 게 1시 10분쯤이니까 이제 이 버스를 타면 되는 것 같습니다. 휴무리만 운행하는 1시 10분 차도 있는데, 오늘은 이 주중이다 보니까 이 차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보니까 201번도 있고 202번도 있고, 예, 요거는 휴무일만 운행을 하나네요. 250번, 51, 280번도 여기서 만나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하나같이 전부 다 이제 200번 노선보다는 운행하는 횟수가 다 적습니다. 아직 대기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기다렸다가 타야 될 것 같네요. 여기 시내버스 승강장에 아직 시내버스가 아예 없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밖에도 좀 덥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들어와있는데, 여기 냉난방 쉼터라는 곳이에요. 여름철에는 이제 10월 15일까지 운영을 한다고 해서 냉방시설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더위에만 너무 노출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네요. 잠시 후에 도착한 버스 한 대 행성기를 꺼뒀네요. 그런데 정황상 200번 노선일 것도 같은데, 뒤에 연달아 도착한 버스는 공주역 방향과 전혀 상관이 없었고요. 나중에 27분이 되어서 행성기가 켜지니 200번 공주역행 노선이 맞았습니다. 1시 반에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공주역까지 찐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이동하는 중에 따로 코멘트는 하지 않습니다만, 최대한 간단한 컷 위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공주역이군요. 제가 몇몇 부분만 촬영했다고 하지만 이동하는 중에 기억나는 어떤 장면이나 스포 같은 게 있었던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공주역에 처음 와봤습니다. 이래봬도 호남 고속선이 지나가는, 그리고 여기 정차역입니다. 호남 고속선이 지나가면서 이 정차역인데 정말 평화롭습니다. 무슨 일이지 평화롭고, 새소리가 정말 잘 들려요. 사람들의 소리라든가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도 잘 안 들리고요. 이거를 또 달리 말하면은 정말 이 날이 밝을 때 이런 때 오면은 정말 힐링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까지도 좀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KTX나 SRT 정차역 치고는 참 분위기가 뭔가 많이 안 맞죠. 사람들로 많이 뭔가 북적여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하다못해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방문한 차량들이라도 더 많았으면은 좀 걸맞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만은, 여기 공주역은 지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호남고속선 공주역까지 오는 소요시간만 해도 한 40분이 조금 안 됐어요. 그나마 빠르게 와서 그나마 한 40분이 조금 안 걸렸었지, 도로 막히고 이러면은 40분 갖고는 아마 어림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호남 고속선 정차역인데 도착하자마자 들리는 소리가 바로 새가 지저귀는 소리입니다. 뭔가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새 소리 들으면서 뭔가 힐링이 갑자기 가능한 이런 거를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하다못해 이 외곽이 좀 떨어져 있는 이 고속열차 정차역 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을 꽤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정반대예요.
갑자기 또 날씨가 안 좋아지려고 합니다. 지금 어디선가 천둥 소리가 지금 들리거든요. 구름 상태도 어딘가 먹구름이 낀 게 지금 보입니다. 하다못해 신경주역은 시내버스 타고서 그나마 쉽게 이동 가능한 외곽이 있습니다. 시내에서 떨어져 있긴 해도요. 하지만 호남고속선 공주역은 그 궤를 다르게 해서 시내와 가까이에 있지 않은 것을 넘어서 전혀 외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내를 벗어나서 공주역으로 계속 이동하는 과정에서 볼만했던 것은 평화로운 마을의 모습이나 논밭이나 기타 등등이었던 것 같아요. 공주역과 인접한 곳이 지도를 살펴보니 탄천휴게소? 꼭 고속도로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탄천휴게소에서 조금만 남쪽으로 가면은 탄천 IC고, 그러니까 고속도로 입구도 있다는 겁니다. 야, 너 공주역 너 다행으로 여겨라. 너 내가 고속도로 이용하는 그 고속 시외버스 유튜브라서 그나마 이야기하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너 아주 버리는 자식이었다. 네, 아무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탄천휴게소에서 동북쪽에 이익면에 있는 곳에서 공주 시내로 접근하는 거리만 해도 상당해서 서울특별시에서 공주시까지 빠르게 이동을 했음에도 공주역에서 시내까지 또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어서 빠른 이동 메리트를 이미 이런 요소에서 깎아먹고 있습니다. 공주역에 들어가는 공주 시내 버스 노선이야 총 9개 있어요. 그런데 또 함정이 있는 게 여기서 주중 운행이 없다고 안내하는 노선이 205번과 206번, 201번, 202번, 207번, 250번, 251번과 280번은 하루 운행 횟수가 손에 꼽을 만큼 아주 적은 편입니다. 9개 노선 중 그나마 많이 운행하는 게 200번 노선인데 평일 하루 14회, 휴일 하루 17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종합버스 터미널에서 6시 10분에서 20시까지, 공주역에서 7시 30분에서 20시 50분까지 있는데 간격이 전혀 조밀하지 않고 늦은 밤 기종점에서 출발해서 운행하는 패턴도 아닙니다. 201번의 막차가 더 늦긴 하는데 그래도 해봤자 30분 차이입니다. 고로 시내에서 공주역까지 이동하는데 한 가지 노선이라도 조밀하게 운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 여러 노선 중 하나의 버스가 오는 대로 이용을 해야 할 상황. 아니 그런데 시내버스 막차 시간 이후로도 공주역에 열차편들이 더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건 뭐 어떻게 공주 시내랑 공주역 간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라는 겁니까? 공주역에서 SRT 수서행 막차가 22시 50분인데 시간 맞춰 공주 시내에서 공주역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한다는 거 뭐 누군가가 말 안 해도 알 거 아니에요. 24만 원도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공주역이 20시 44분이나 뭐 22시 17분에 도착하는 뭐 그런 고속열차들이 더 있지만 그 시간대 연계 시내버스가 아예 없거든요. 시내버스 플러스 고속열차 조합 이동이 불가능한 때가 따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특히 늦은 밤에 연결교통편 면에서 호흡이 안 맞는다는 게 바로 드러난다는 건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공주역을 포함한 호남고속선 1단계는 2015년에 개통되었습니다. 공주역의 위치가 이익면이 된 것은 무려 2006년 호남 경부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 관보고시에서부터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경부고속선 정차역이자 호남고속선의 시작점인 오송역에서 시작해 당시의 남공주역과 익산역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목포역까지 향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당시 남공주역의 위치를 이익면 인근으로 잡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4년에 운행을 개시한 KTX는 당시 경부고속선 1단계 구간을 제외하면 고속열차를 위한 전용선이 없었고 2015년이 되어서야 호남고속선이 등장하며 호남선 고속열차가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고속선 운행이 가능하기에 이릅니다. 현재 호남고속선 경로가 오송역에서 호남지역 방향으로 가기 위해 커브를 트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최대 시속 305km까지 달리고 있었다가 오송역을 앞두고 속도를 크게 줄여야 하는 상황에 고속 운행의 흐름이 꾸준히 유지되지 못하고 끊어지는 형국입니다. 호남고속선이 지금의 세종시 바로 남쪽을 지나가지만 공주시내와는 최대한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 논산 천안고속도로 선원산 IC 바로 옆을 지나 익산역으로 향하는 경로가 완성되며 공주시의 고속열차 정차역을 설치해도 한참이고 외딴 곳에 하게 되면서 철도역 신설을 통한 철도 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는커녕 그보다도 못한 상황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공주역의 위치 문제는 오송역 분기가 아니라 천안 아산역 쪽에서 분기했으면 공주역 위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는데요. 천안시 풍세면 인근에서 시작하여 논산 천안고속도로를 그대로 따라 내려갔다가 나오는 공주시 한켠에 정차역을 설치하는 것인데 적어도 지금의 공주역보다는 공주 시내 및 각 관광지로 들어가는 과정이 쉬워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주 시내와 멀지 않은 지점에 정차역 설치가 되지 않으며 비단 서울 공주 간 이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선도 예를 들면 호남 순축에 해당하는 공주, 광주 간 이동면에서도 크게 철도교통 이용 편의성 증진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경부 공주 운행횟수 23회, 세종 공주 광주 노선이 현재 운행횟수 4회인데 공주역 위치가 지금과 같은 위치가 아니었어도 고속 시외버스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